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올여름 휴가객의 46%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지로 떠나는 차량은 오는 30일, 돌아오는 차량은 31일에 가장 많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8.15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렌터카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제주의 렌터카 영업소 30곳을 조사한 결과 23%의 차량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만으로는 저성장 등의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실 건전성이나 구조개혁 등의 정책 조합과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CJ 측은 그동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형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경제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CJ그룹이 오늘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재현 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파기환송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재벌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었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재상고를 포기했으니까 이 형이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CJ 측은 상고 취하서와 함께 검찰에 형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이 회장은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CMT,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손과 발이 굽어 있고 또 다리도 비정상적으로 마른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걷기는 물론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성 신부전증까지 겹쳐 이 회장은 현재도 구속 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건데 또 이런 가운데 얼마 뒤 있을 광복절 특사를 기대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CJ 측이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재상고를 포기한 거라는 관측입니다. 변수는 형 집행률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구속 기소된 직후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계속 구속 집행 정지 상태였죠. 그러다가 2014년 4월 한 차례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넉 달 정도 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2년 6개월 가운데 형 집행률이 12%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 집행률과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선정하면서 집행률이 법무부 요건인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은 경우 아예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의 대상이 되려 그러면 형이 딱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고 재판에 계류 중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사면 대상에 좀 포함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 와서 사면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했었거든요. 최태원 회장을 제외해서는 기업인이 거의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CJ그룹뿐만 아니라 이번 특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인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경제인 14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루어지면서 수감 기간 동안 미뤄왔던 그룹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부동산 저가 매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4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는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종료 2년 뒤인 2021년까지는
등기 임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1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회사 일을 보고받고 직접 결정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법적으로 등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업이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많아서 한화 측은 특별 사면에 포함되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도 거론됩니다.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3년 3개월째 수감 중이고요. 또 2천억 원어치가 넘는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3년 9개월째 복역 중인 넥스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도 이번에 사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특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력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쪽지 사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정하고 이것을 대통령에 보고한 뒤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쪽지에 적어서 쓱 들어오는 명단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엄정한 사면 원칙을 강조한 현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발표 당시 대상자 명단이 중간에 바뀐 적도 없었다면서 처음으로 쪽지 없는 사면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특사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에 끈이 닿을 만한 인사들에게 밥 한번 먹자, 이런 요청이 쇄도한다는 건데요. 국내외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인을 사면해서 위기를 돌파하자는 논리,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부당하다는 여론, 정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두고 국민 역량 결집과 재기 기회 부여라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원칙 자체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면하지 않고 법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집행받게 함으로써 정의를 이렇게 바로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교도소에서 있다고 해서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면제에서 나와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네, 자동차, 조선, 금융, 또 공공부문 등에서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과 임금 피크제 확대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고요. 금융노조도 오늘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급이더라도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최대 40%까지 벌어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역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를 계속 추진하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대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성과 연봉제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지만 효율성 개선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합리적 근거, 객관적 검증,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도 없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네, 재계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경제 노동 규제 입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때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 5단체, 업종 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단협은 20대 국회 개원 뒤 한 달 반 동안 비정규직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모두 60여 건의 노동법안이 발의됐다며 경제계는 규제적인 입법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들뜨기 마련인데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휴가를 간다는 사람보다는 가지 않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도 지난해보다 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통연구원이 9,500세대를 상대로 올여름 휴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휴가를 간다는 응답은 21%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가지 않겠다는 답은 57%가 넘어 3.6%포인트 늘었습니다. 가지 않는 이유로는 생업 때문이 31%, 비용 부담이 24%로 경제적인 문제가 절반을 웃돌고 가족 가운데 공부해야 할 학생이 있어서 교통 혼잡이 뒤를 이었습니다. 휴가를 계획하는 경우 국내 여행을 하겠다는 응답은 87%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넘게 준 반면 해외여행은 13%로 4%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여행지로 10명 가운데 3명은 동해안, 2명은 서해안, 1명은 제주를 택했습니다. 해외는 중국이 26%, 일본이 23%, 동남아 22%, 미주가 8.4%였습니다.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해외로 나가는 이들은 하루 11만 3천 명, 모두 19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5%나 많습니다. 휴가 기간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에 몰린 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권유해서가 절반을 넘었고 자녀의 학원 방학 등에 맞춰가 28%였습니다. 휴가 기간은 2박 3일이 43%로 가장 많고 예상 비용은 가구당 평균 65만 8천 원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구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지원회사에 합격하고도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이는 구직자 9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가 최종 합격 뒤에 입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포기한 사람이 73%로 대기업의 7배에 달했습니다. 입사를 포기한 이유로는 회사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가 가장 많았고 직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아서 연봉 조건이 불만족스러워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15%는 입사를 포기한 뒤에 후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자사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을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KT와 LGU+, 알뜰폰 회사에 가입한 이용자가 T맵을 쓰고 싶으면 원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T맵을 자사 LTE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의 이용자에게는 월 4,000원의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동의 자유로움이라는 목표로 선언했던 미래자동차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아이오닉 랩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랩은 연구를 담당하는 서울대 이순종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연구진과 미래, 사회, 공학, 예술 부문의 국내외 자문단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대차는 미래 이동수단과 고객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겨냥한 LG 시그니처 계열의 4천만 원대 77형 올레드 TV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화질 면에서 올레드의 장점인 완벽한 블랙의 재현으로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적 오디오 회사인 하만 카돈과 협력해 저음용 우퍼와 고음용 트위터 등 모두 10개의 스피커 유닛이 입체적이고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소렌토 2017년형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소렌토는 전면과 측면 충돌, 머리 지지대, 좌석 안전 등 5개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또 전방 충돌 회피 장치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이 어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에너지 개발 회사 뉴컴, 일본 소프트뱅크와 신재생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3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계획이고, 소프트뱅크는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이번 신재생 개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속속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